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싸움 플러스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육아 기본수당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생아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4년간 지원되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결과지만 강원도의 심각한 인구 절벽 현상이 완화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토크 말싸움 플러스, 오늘 첫 코너 현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토크 말싸움 플러스 현장에서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이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펜션에서 숙박을 했던 10명의 학생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였습니다. 네, 정확한 날짜는 지난해 12월 18일입니다.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그 보일러와 그 연통이 벌어져 있었고요. 그 틈새로 그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서 그 방에 묵었었던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였습니다. 7명은 사고 초기에는 좀 의식의 회복이 잘 안 된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그 강릉과 원주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요. 현재는 모두 퇴원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자세한 사고 경위 그리고 가스 안전 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은 발견 직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펜션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와 배관이 어긋나 있었는데 이 틈새로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겁니다. 코에서도 시커멓게 나고 입에서도 시커멓게 나온 애가 나갔고, 두 번째는 입에서 허연 게 나갔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가는 애는 우통이 벗겨졌더라고요. 사고 현장에서 측정된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치의 8배에 달하는 155ppm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사고 발생 17일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사고는 5년 전 무자격 업자가 보일러를 부실 시공한 게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업자는 설치 규정을 어기고 규격이 맞지 않는 배기관을 억지로 끼우기 위해 하단을 잘라냈습니다.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 연결을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가량 절단하여 배기관의 체결 홈이 잘려나갔고, 보일러와 맞물리도록 설계된 배기관의 홈이 잘려나간 데다 이음새의 마감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연결 부위가 헐거워졌던 겁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급기관도 엉터리로 시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급기관 내부에서 발견된 벌집이 보일러의 불안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이 빠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감독기관의 안전점검은 허술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고, 매년 이루어진 가스 공급업체의 시설 점검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완성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성검사가 이제 14년도 4월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성검사를 해줬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 이번 사고는 보일러 시공에서부터 점검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빚은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보일러 설치 업체 업주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펜션 운영자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네, 관계자 형사 처벌이라든지 지금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총 9명이 입건됐는데요. 이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 보일러 설치 업체 업주와 그다음 그 펜션 운영자 이 2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일러의 완성 검사를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가스안전공사 직원, 정확히는 검사원인데요. 이 직원도 영장이 청구됐지만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좀 적다고 판단이 돼서 영장이 우선 기각이 됐습니다. 그 사고 원인을 다시 짚어보면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사고 당시 그 보일러에서 연통이 빠져 있었고요. 그 틈새로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온 겁니다. 그 이번에 그 사고가 난 배기관은 그 보일러와 규격이 맞지 않았는데
그 억지로 끼우기 위해서 그 고의로 그 하단을 잘라낸 게 나중에 결속력이 약해진 원인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끼우고 나서 그 내열 실리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좀 마감을 해서 새어나오지 않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일러 급기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요. 급기관이 있고 배기관이 있습니다. 네. 산소가 들어와서 연소를 한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과정인데 그 사고 보일러에는 이 급기관에 그 벌집이 좀 발견이 됐었어요. 뭐 달걀 내부에서. 크기 정도였는데 그게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불완전 연소, 완벽하게 연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진동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속력이 약해진 그 배기관이 서서히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보니까 무자격업자라고 이제 자격증이 네. 없는 사람들인 네.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절감 때문인데요. 정식 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뭐 절반 이하로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펜션도 마찬가지였지만 보일러를 인터넷에서 우선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 업자도 그 좀 저렴한 설치 업자를 물색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일러 설치 비용이 아무래도 정식으로 뭐 대리점에서 구매할 때보다는 좀 절감이 되는 거죠. 네. 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펜션 사고의 원인이 된 보일러는 무자격 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려면 온수온돌 기능사와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난방 시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설치업체는 강릉시에 난방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보일러 설치를 해왔습니다. 사고 보일러에 부착된 시공 표지판에 시공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가 무자격이어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무자격 업체의 보일러 설치를 맡기면 부실하게 시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자격자의 보일러 설치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보다 설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일러 설치 비용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이 드는데 정식 업체가 아닌 경우는 10만 원 정도의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보니 안전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보일러 설비협회나 열관리 시공협회 회원이 아니어서 보일러를 설치할 때 이들 협회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 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보험증권에는 허가업체, 또 시공자, 그다음 건물주인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시공증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보일러 등 가스 시설을 설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무자격 설치 업자가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보니까 무자격업자가 4만 명에 이른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우선은 그 공식으로 등록된 설비업자는 협회가 있습니다. 네네. 보일러 설비협회나 열관리 시공협회 그 두 협회 중에 보통 한 곳을 가입을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런데 그 통상적으로 이제 무자격 업자들은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또 금전 때문입니다. 네. 뭐 면허세라든가 이런 뭐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뭐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요. 뭐 기술 인력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공식 업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비교적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덜 들여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자격 업자들이 성행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물론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필요한 그 자격증은 가스 기능사 네. 그리고 온수 온돌 기능사가 필요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이고요. 네. 둘 다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을 합니다. 가스 기능사는 그 고압 가스와 관련된 뭐 생산, 뭐 그리고 공정 이런 시설 이런 안전사항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증이고요. 네. 필기와 실기 시험을 봐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 온돌 기능사는요, 그 온돌 재료, 뭐 난방 시설 이런 것들을 시공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증인데 실기 시험만 실제로 이런 작업 등을 해보는 실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이 혹시 대여를 해준다거나 서로 이런 불법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네, 그 무자격 업자가 4만 명이라고 추산이 되는 건 뭐 실질적으로 공식 그런 그 업자들 한 2만 명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배란 말이죠. 이게 단속을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게 네.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증을 대여하기 때문에 이게 겉에서 보면은 이게 공식 업자인지 아니면 네. 무등록 업자인지 이게 판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보일러 대리점에서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일러 판매량이라든가 네. 그 설치 그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무자격자들에게 돈을 좀 받고 뭐 면허라든가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협회 차원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쉽게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뭐 공식적인 데이터는 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난 2016년 상반기에 그 열관리 시공협회에서 자체 단속을 벌였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런 그 자격증 불법 대여, 뭐 보일러 시공, 무자격자의 이런 것들이 한 28건 정도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불법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 텐데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면 무자격업자의 경우에는 뭐 혹시 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정식 등록업체에는 그 보일러 설치 후에 보험 증권을 작성을 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듯이 증권을 발급을 해주는데요. 네. 뭐 한 10억 원 이 정도까지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역이 연간? 담겨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무자격자가 시공을 할 경우에는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런 증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보험을 통해 보상할 방법은 없는 거죠. 뭐 행여나 자격증처럼 대여를 하게 되면 이게 뭐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보일러에 있는 증권을 임시방편으로 그냥 이렇게 면피할 목적으로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어렵다고 봐야죠. 보여주기식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맞습니다. 효력은 없을 예. 거다. 그 만약에 공식 업자가 요번 그 보일러를 설치를 했다면 물론 뭐 이런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었겠습니다만 행여나 뭐 이런 그 피해자들의 뭐 치료비라든가 뭐 아니면 그 유가족들의 네. 이런 장례 이런 것들을 아마 보험사에서 해줬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강릉시가 좀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런 지원을 나선다고 했었고요. 근데 강릉시가 이게 전적으로 무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피의자, 뭐 피고인들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별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수사가 진행되고 또 재판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원인 제공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강릉시는 이들에게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기관에서 가스 시설을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요? 네. 그 보일러 등 가스 관련 시설을 완공한 후에는 가스 안전공사가 완성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검사원에 직접 방문해 가스 저장 용기, 뭐 가스 배관, 계량기 밸브, 뭐 이런 설치 상태를 점검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합격을 하고 나면 이후에 매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 정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가스 공급 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업체가 가스 공급 업체가 될 거고요. 네. 뭐 개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LP 가스 공급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도 의무적으로 매년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뭐 이 업체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상태에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뭐 배기관, 뭐 배기통 이런 뭐 불량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시공 표지판에 무자격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만 봤어도 완성 검사도 아마 통과를 못했을 거고 네. 이후에 그럼 정기 점검도 할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이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점검 그리고 뭐 이런 검사가 네. 좀 허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리고 기본, 네.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 연통과 그 보일러를 뭐 억지로 끼웠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봐도 뭐 일반적인 최근에 지은 보일러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육안으로 네.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조차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 정말 이 검사가 좀 허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 과정에 좀 나태함이 드러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이제 펜션은 우리가 숙박시설로 흔히들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모텔이나 뭐 호텔 이런 것처럼 숙박시설이 아니고요. 네. 농어촌 민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 농어촌 지역의 주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숙박시설보다는 뭐 그 소방관련법 이런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안전관리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펜션은 숙박시설이 아닌 농어촌 민박시설입니다. 호텔이나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처럼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농어촌 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숙박시설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정돼 소화기는 물론 스프링클러와 가스 누출 경보기 등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 피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만 설치하면 그만입니다.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 누출 경보기는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숙박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아니에요.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이번 같은 사고를 대비하기에는 취약합니다. 실제 대다수 펜션이 농어촌 민박시설로 등록돼 있어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 경보 누출은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요, 지금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아무래도 주문해가지고 내일 그게 돼 있고요. 가스 경보기는 있어요? 가스 경보기가 없는데 점검을 하세요. 농어촌 민박의 안전점검도 허술합니다. 소방당국이 아닌 지자체에서 1년에 2번 소화기 빛이나 화재 경보기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펜션 등 농어촌 민박시설에서도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달 가스 누출 상태와 보일러 배기관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같은 숙박시설이더라도 그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과 숙박시설 엄연히 구분이 된다는 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농어촌 민박 그동안에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어요? 네, 농어촌 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네.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소득을 좀 올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 주택.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받는 단독주택인데요. 사실상 뭐 숙박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수 펜션들이 도심에는 없잖아요. 네. 예, 그 외곽 뭐 이렇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 특히 많고요. 그 농어촌 민박의 일정 그 정하는 그 면적을 넘지 않으면 예, 숙박시설이 아닌 것으로 관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찌됐건 그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받는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 관련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좀 네. 이게 적용이 되고요. 피난 뭐 통로라든가 이런 것도 네네. 좀 필요하고 소방 설비도 그렇고 뭐 스프링클러도 천장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고요. 네. 근데 펜션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갖추고 있는 건 소화기 그리고 연기가 났을 때 감지할 수 있는 화재 경보기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숙박시설보다는 이런 안전관리 뭐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직접 우리 이용 기자가 펜션에 취재를 다니셨잖아요. 네. 펜션업계에서는 이 가스 안전 점검, 안전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 사고 전후로도 좀 달라졌을 것 같고요. 네. 뭐 VCR 화면에 나온 거는 이제 사고 직후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펜션 업주들도 좀 경황이 없었을 거라 보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설명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거 왜 설치하냐? 이거 없어도 뭐 충분히 안전관리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가스 누출 경보기를 왜 사야 되냐? 솔직히 가격은 한 1, 2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우선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가스 누출 이런 대책 이런 것들에 좀 소극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션 사고가 아무래도 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좀 이제 안전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언론상에 많이 퍼지면서요. 네네. 지금은 조금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곳이 좀 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강릉 지역의 그 가스 누출 경보기 판매점에는 뭐 이게 재고가 없어서 뭐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재고가 부족했다, 뭐 제품이 동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보기를 이제서야 이제 주문하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사실 전문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만 확인하면 그래도 좀 내가 묵는 이곳이 안전하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전문가처럼 뭐 세부적으로 일일이 확인은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 연통이 연결이 된 부분이 실리콘으로 마감이 됐냐, 실리콘이 쏴져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배기관이 제대로 끼워졌는지 이것도 뭐 당연히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헐거워졌는지 이게 뭐 분리가 됐는지 뭐 그 정도 틈이 보면 일단 보일러를 틀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선 딱 봤을 때 육안으로 좀 점검을 하셔야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뭐 누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펜션이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각자 홍보라든가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을 다 해놓잖아요. 네. 보일러 사진을 의무적으로 뭐 올리지 않을까 누가 이런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특히나 보일러실 그리고 보일러실이 어디에 있고 보일러가 뭐 무슨 보일러고 뭐 어떻게 언제 설치됐고 이런 정보들도 펜션에서 하나둘씩 좀 소비자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좀 실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스갯소리라고 말씀을 네.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숙박업소 예약하는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부탁을 하거나 그랬을 때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묻더라고요. 네. 안전한지 확인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서 농어촌 민박에서도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그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막기 위해 그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가 됐고요. 그 개정안만 지금 6개 정도입니다. 크게 보자면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뭐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그리고 야영장에도 이게 지금 의무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네. 야영장, 뭐 농어촌 민박,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숙박의 그런 개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자. 그래서 뭐 농어촌 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이런 것들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가스 보일러를 제조를 할 때 네. 그 보일러 자체에 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뭐 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치업자가 보일러를 설치할 때 그 감지기도 같이 그 천장에 꼭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명시한 뭐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이게 또 발의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 가스 안전공사라든가 가스 공급업체가 점검을 할 때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여부도 그 점검 항목에 반드시 넣도록 하자. 또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진작에 됐어야 할 부분인데 꼭 이렇게 뒤늦게 어떤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강릉의 한 펜션 신축 현장입니다. 방마다 보일러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일러를 위치에 맞게 고정하고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관과 산소가 들어오는 급기관을 연결해 본체에 끼웁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급기관을 배기관보다 위로 향한 상태로 설치하고 외부에 노출된 배기관은 창문과 6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 혹시 배기가스가 일산화탄소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흡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이 있으면은 공기 중에서 이렇게 흩어지니까 건물 내부로 안 들어오거든요. 배관과 보일러의 이음새 부분은 견고하게 조여주고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까지 합니다. 보일러 설치를 마친 뒤에는 작업자의 정보를 적은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사고 발생 시 보장 혜택이 담긴 보험 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일러 시공업자가 책임감 있게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를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시공 표지판을 붙입니다. 시공업체가. 그리고 이 시공 표지판은 보일러를 설치하면 거의 폐기될 때까지 보일러가 그 업체에서 거의 책임을 집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설치됐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시로 한번 보일러실 문 열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비닐방울에서 한번 칠해보든가 아니면 배기가스 이탈되지 않았나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은 그다음 혹시 이상이 있으면 각 보일러 대리점 아니 또 시공하신 분에게 전화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자격증을 보유한 정식업자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기고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비자들이 시공 표지판이나 보험 증서 같은 걸 확인하면 안전하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나요? 네. 앞서 부실 영상에서도 그 보일러 설치 업체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 시공 표지판은 보일러 시공자의 일종의 그 책임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폐기할 때까지 그 시공자가 누구라는 걸 계속 유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진다. 그리고 보험증서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내가 공식업자니까 이 보일러 설치부터 그리고 폐기,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어찌됐건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시공 표지판, 참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선 확인하지 못한 그 감독 기관들의 그런 검사도 문제가 된 거고요. 이 때문에 강릉시에서도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선 좀 성실한 점검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강릉시에서도 이제 네. 그 소비자들 또 가스 공급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리를 마련을 한 거네요. 어떤 네, 내용들이 좀 오갔나요? 지난 15일이었는데요. 그 가스 안전공사와 함께 강릉시가 가스 공급 업체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 등 30곳을 대상으로 특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종의 지도 교육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가스 시설 설치, 관리 이런 법규를 다시 살펴보고 세부 규정을 숙지하도록 했죠. 그동안 좀 형식적으로 대강대강 했던 검사를 이제는 좀 꼼꼼하게 여기 나와 있는 세부 항목을 다 봐달라. 좀 꼼꼼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좀 막자.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형식적인 무성의한 이런 점검을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뒷북 수습을 하기보다는 관계 당국과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를 또 해야 할 테고요. 또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꼼꼼히 깐깐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